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인 멀티콥터 드론 필기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실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기 시험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수해서 접속을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필기 시험을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기 시험 안내 이 부분에서 실기 시험을 어떻게 접수하는지 환불 규정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초경량 비행장치에서 알아야 될 사항들, 그리고 실기시험 장의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기시험 접수를 위해서도 이렇게 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지만, 또 실기시험을 이렇게 바로 접수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로그인을 다 하고 난 뒤에 이 철도 항공에서 항공 초경량 자격 시험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응시 자격 신청하고 자격을 부여하면 실기 접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필기를 먼저 내려 보면 응시 자격 신청이 있는데, 필기에 먼저 합격한 다음에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대개 다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와서 응시 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죠. 이 응시 자격 신청을 누르게 되면 이런 로그인 페이지가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응시 자격 신청을 누르게 되면 필요한 서류들을 우리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경로가 아니라고 자꾸 나오네요. 이미 저기를 입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응시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시 자격이 나오는데요.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멀티콥터 다 비슷하죠. 그래서 무인 비행장치의 비행 경력이 필요하죠. 이 비행 경력이 필요하고, 해당 종류 비행 경력 20시간 이상, 그래서 비행 경력 증명서가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행 경력 증명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해당 전문 교육기관, 해당 과정을 전문 교육기관에서는 이제 이수한 증명서를 자체에서 준비해서 그곳에서 시험을 보므로 여기는 해당 사항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과는 큰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고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되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실기 자격 신청을 응시 자격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 신청을 이제 제대로 들어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증명서를 초경량 비행장치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그래서 무인 멀티콥터 이렇게 한 다음에 증명서를 응시 자격 신청 5번을 누르고 응시 자격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서류들을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시 자격 신청을 받게 되면 응시 자격 신청을 해서 응시 자격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비행기록부상에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원하는 사항과 조금이라도 불일치가 있으면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비행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서 자격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격 확인을 다 받은 뒤에는 응시 자격 신청을 해서 자격 확인이 다 된 뒤로는 부여됐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실기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기 접수를 하고 난 뒤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숙지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기시험 표준서가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온 게 있죠. 자, 무인 멀티콥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구성은 총칙이 있고 실기 영역이 있고 세부 기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자, 실기 영역은 비행 전 준비부터 시작해서 종료 후의 순서, 이게 다 실기 영역인 것입니다. 비행 전 준비,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먼저 쭉 해야 되겠죠. 비행 전 기체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비행하기 전에 공역 보고, 시정 보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겠죠. 공역 확인하고 시정 보고 하는 거, 그리고 비행 종료된 뒤에 기체 점검 하는 것까지 모두 다 실기 영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실기시험위원회 판단에 의해서 뭐 순서는 재배열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순서는 실기시험위원회 재량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실기 과목은 뭐 실기 영역 내 지식, 그리고 비행 기동 절차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세부 기준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응시자의 수행 능력, 비행 능력, 실기 과목이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 최저 수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실기 과목에는 뭐 여러 가지 기동들이 있겠습니다. 뭐 이륙 기동, 시동하는 것부터 해서 이륙 기동, 호버링 기동, 뭐 전후진 수평 비행, 삼각 비행, 원주 비행 같은 그런 과목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정된 접근이라고 나오죠. 안정되게 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과도한 조종간 사용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제작사 뭐 공고된 대로 하고 실기시험위원이 하라는 대로 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또 그 모든 과목에서 정하는 목적에 대한 평가는 실기시험 중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기동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동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또는 비행 전 시정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시정 보고도 빼먹는다. 비행 전 기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기체 점검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바로 실기시험 탈락, 페일 사유가 된다 이런 말이죠. 조종자 준수사항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적절한 과목들을 완수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기동을 전부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 조종자가 안전하게 임무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라는 거죠. 안전이 여기 다시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안전거리 준수, 과도한 키 조작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든가, 안전 임무 수행에서 위배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예. 라 항목은 실기평가위원회 차량사항이고요. 자, 2년 이내에 학과시험, 필기시험 합격했어야 되고요. 비행 경력을 충족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소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운전면허증 사본을 또는 운전면허증 실물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가야 되겠죠. 주의산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그렇겠죠. 예. 이거는 실기시험위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영역을 모두 수행해야 합격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조작 기술을 보여줘야 되고 능숙하게 조작해야 되고 올바른 판단. 예.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나는 내 입으로는 좌측면 호버링을 하겠다고 좌측면 호버링 말로 해놓고 우측으로 돈다거나 그러겠죠. 예. 전진이라고 말해놓고 후진을 한다거나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런 경우 올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실기시험 불합격의 경우 위에서 하라는 것을 제대로 하면 못하면 불합격인 것이죠. 너무 그 비행 안전에 위배가 너무 많이 돼요. 안전거리를 너무 많이 침범하거나 키 조작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윙윙 소리가 나서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그러면 시험위원이 개입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탈락이라는 것이죠. 공역 확인을 시정 보고 공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동 탈락입니다. 최대 허용 한계를 지속적으로 벗어난 경우 저번 시험 시간에도 봤듯이 그 라바콘이 놓여져 있으면 그 라바콘으로부터 1m 이상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벗어나게 되면 탈락인 것이죠. 즉각적으로 벗어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 조작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어요. 과도하게 비행 자세 및 조종 위치를 변경하면 윙윙거리면서 자꾸 과도하게 키 조작을 하게 되면 다 탈락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체에 관련한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구술 관련 사항이죠.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시험을 본다 하면 무인 멀티콥터에 관한 사항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비행 허가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서울지방항공청에 받아야 되는지 부산지방항공청에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는 수도방위 사령부에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전에 관한 사항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또 비행 규정, 정비 규정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신체 조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할 정도면 되는 것이죠. 학과 합격 모두 다 됐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비행 경력은 최소 20시간 이상이죠. 만약에 무인 헬리콥터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10시간만 충족해도 무인 멀티콥터를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도 앞에서 언급했고요. 공역, 비행장 이런 것도 구술시험에 나오는 사항이고 일반 지식, 비행 규칙, 비행 계획, 비상 절차 이런 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런 관련 사항을 설명을 했었죠. 편대 비행 금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죠. 비행 규칙, 그 과도하게 접근을 타인과 한다거나 하는 사항들 모두 그 비행 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상 절차는 비행 중에 특별한 사항이 비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상 절차의 일부분으로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에 관한 사항. 이륙을 시도했는데 이때 엔진이 고장 났다거나 모터 부분, ESC 부분이 고장이 나서 기체에 심각한 이상 징후를 느꼈어요. 그러면 곧바로 이륙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행 중에 기체에 특별한 이상을 느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것이죠. 예. 큰 소리로 외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기 전에 항상 비행 전 점검을 실시해야 되죠. 예.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체 시동을 걸고요. 다 마치면 이륙 전 점검이 비행 전 점검과 많이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비행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 이륙 전 점검은 이륙 전 점검과 비행 전 점검에 기체에 점검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시정 확인, 시정 확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시거리에 깨끗하게 내가 원하는 곳까지 내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시정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안전을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 확인해야 되고, 뭐 바람 또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륙 전 점검인 것이죠. 이러한 시정 보고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기체에 시동을 걸고 이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륙을 하고 그 다음에 공중 정지 비행, 직진, 후진, 수평 비행, 삼각 비행, 원주 비행, 비상 조작 이렇게 6개의 기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상 조작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측풍 비행이 있는데요. 측풍 비행은 여기에 별도로 기록하지는 않았네요. 측풍 비행이 다음에 공중 조작의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비상 조작 다음에 측풍 비행이 있는데 우리 측풍 비행은 소개하지를 않았네요. 자, 측풍 비행까지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순서를 바꿔도 관계없어요. 바꿔도 관계없는데 어떻게 해요? 실기시험 평가서에 이 순서대로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에 의해서 공중 기동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를 바꾸면 감독관이 혼란스럽겠죠. 감독관 혼란스럽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실시하는 게 본인한테도 매우 좋은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기동을 모두 마치고 7개 기동으로 보면 이제 6개 기동이고 이륙 비행까지 포함한다면 7개 기동인 것이죠. 뭐 비상 조작 다음에 자세 모드 비행도 있는데 자세 모드 비행은 이 안에 이륙 비행 뭐 이런 거에 다 이제 포함된다고 보면 자세 모드 비행도 생략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착륙 조작, 그 공중 조작 다음에
측풍 비행을 측풍 접근 및 착륙 조작 안에 집어넣었네요. 그래서 그 이륙 및 공중 조작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착륙 조작에는 정상 접근, 이게 이제 자세 모드 비행인 것이죠. 측풍 접근 및 착륙까지 하면 이게 모든 조작들이 여기에 공중 조작과 착륙 조작 합해서 모든 조작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륙 비행까지 하면 8개의 기동 훈련인 것이죠. 자, 다음으로 비행 후 점검을 해야 되겠죠. 비행 후 기체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록부에 또 비행기록을 옮겨 적어야 되는데, 이 실기 시험을 볼 때 이런 비행기록부 적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술 시험에서 이 비행기록부 작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성, 판단력 이런 걸 보면, 계획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를테면 삼각비행 같은 때 공중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라바콘 위에 정확히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밀지 몸쪽으로 당길지 미리 계획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계획성, 그 다음에 판단력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라바콘 위에 정확히 얹기 위해서는 신속히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전후좌우 어느 쪽으로 키를 조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판단력입니다. 자, 계획성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좌우 측면 호버링을 하는데, 좌측면 호버링이라고 말은 해놓고 우측면 호버링을 먼저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계획성, 미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순서를 뒤죽박죽 하는데, 좋아요. 순서를 뒤죽박죽해서 기동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순서를 뒤죽박죽 하면서 뭔가를 하나 빠뜨리고 한다든지, 계획성이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규칙의 준수, 조작 원활, 안전거리 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부 기준들이, 실기 영역 세부 기준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